그리고 드미트리도 이야기를 하는데, 야 알료샤야, 네가 까짜리나라도, 네가 까짜라도, 애칭이 까짜입니다. 네가 까짜라도 이반이 좋겠냐 내가 좋겠냐, 당연히 이반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드미트리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제 이지적인, 말하자면은 그런 그 까짜리나보다는 보다 더 즉흥적이고 순수하고 감성적인 그루셴카가 이제 더 잘 맞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드미트리는 이렇게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같은 그런 이제 호색한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이제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분석적인 그런 서사성보다는 전일적인 서정성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결국에는 그루센카 하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 논문에서는 그걸 좀 자세히 쓴 것 같은데, 그때 막 자료를 뒤지다가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여서, 드미트리가 이제 어원을 따지면 이제 데메테르입니다. 곡물이나 이런 거 관장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루셴카는 그루샤, 먹는 과일, 배 있죠, 서양배, 그건데 결국 이제 이 둘의 결합이 다산성, 생산성, 이제 이런 걸 상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드미트리의 경우 이제 에로티시즘이라는 거는 그런, 제가 아까 분석적인 서사성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영혼 없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드미트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육체와 영혼을 공히 결합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구성을 보면은 아버지, 동시에 연적이었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강렬했던 그 열정이 결국에는 이제 드미트리에게 순환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작가는 어쨌거나 이제 그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결말을 먼저 봤지만. 그래서 드미트리의 이 순환과, 여러분 순환이 열정이 순환입니다. 그 패션이라는 단어 있죠. PASSION 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열정이 곧 순환인데요. 러시아어에서 스트라스지라는 단어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스트라스지가 열정이면서 또한 순환이고, 도스옙스키 소설에서는 특히 백치를 분석할 때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 단어인데, 드미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드미트리의 순환과 구원 사이에 작가가 꿈을 하나 넣습니다. 이 꿈이 뭐냐 하면은요, 그 예심 판사하고 같이 이렇게 막 시달리는 그 장면, 막 열심히 신문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봤는데 중간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이 듭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드미트리는 군인입니다. 11월 초고요. 습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식 정말 막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닌 무척 춥고, 그리고 이제 그건 꽁꽁 얼어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차를 타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화재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난 이런 화마가 진짜 휩쓸고 간 마을 옆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애 엄마, 아줌마들이 이렇게 갓난 애를 이렇게 막 안고 있는데, 애들이 막 배가 고파갖고 막 울어요. 그리고 막 추운데 장갑도 끼지 않고 있고 막 옷도 되게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그 꿈속에 드미트리 군인이 당번병한테 물어요. 쟤들이 왜 저렇게 불행하냐, 애가 왜 이렇게 우느냐, 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 그럼 엄마가 젖을 주면 안 되냐? 엄마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젖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드미트리가 막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건데, 자, 왜 그런 거야? 왜 저들은 저렇게 흉흉한 재앙을 당해가지고는 저토록 시커매진 거냔 말이야. 왜 애기한테 젖을 먹이지 않느냔 말이야. 이렇게 밑자는 자기가 미친 듯이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퍼붓고 있음을 느낀다 해갖고, 요거 이제 꿈 부분이라서 현재 시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낀다. 울고만 싶다. 아기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시커멓게 말라버린 애 엄마가 울지 않도록, 이 순간부터는 아무도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 지금 당장 한시도 미루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까라마조프답게 막무가내로 나서서 말이다 라고. 2권의 471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애기 꿈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 까라마조프를 읽은 법무사 판본에서는 그 번역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김학수 선생님은 아귀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아귀가 말이 되게 이뻐가지고 저도 그 말을 한동안 사랑했었는데, 뜻이 너무 아니어서, 아귀는 귀신이거든요. 근데 여기 원어는 지조라고, 그냥 어린이라는 그 단어 표준어의 약간 방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기라는 말에 저도 오랫동안 익숙해졌지만, 이제 애기라고 그냥 보다도 좀 평범한 그런 단어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 꿈속에서 드미트리는 정말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막무가내로 막 들고 일어나서 나가면은 더 이상 세상에 굶주린 아이들이 없고 세상에 더 이상 헐벗은 애 엄마들이 없을 것이다. 내가 무조건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도스옙스키 주인공들이 이렇게 대책 없는 이제 메시아주의에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그거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여러분 결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야, 알류샤야, 벌써 간수가 나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하고, 나 시베리아 안 갈래. 그냥 아메리카 갈래. 이제 말한다는 그게 굉장히 이제 희극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만인유죄 사상입니다. 받아 적어주시면 고맙겠는데, 만인유죄에다가 사상 붙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풀면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 죄인이다. 이렇게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까라마조프 안에 들어있는 말인데, 그 조시마 장로가 자기 그 젊어서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에서 형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전 작품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데, 프세 비나바티 피에리드 프세미 잡세 흐 잡시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풀면은 죄에 있어서의 연대의식입니다. 그래서 솔리데리티인데요. 이거를 까미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여기 저 위에 있는데, 적지와 왕국에 들어가 있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솔리다리때, 그게 갑자기 단어 까먹었는데, 그게 고독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단어가. 그래서 솔리테르, 그 두 개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언어 유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연대입니다. 죄에 있어서의 연대의식. 지금 저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것에 내가 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관여되어 있음, 타인의 삶에 우리가 관여되어 있음, 너와 내가 서로 관여되어 있음,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근대적이고 이제 이른바 강남스타일 이제 이런 거라면은 되게 우리가 시크하고 쿨해야 되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뭐 세금은 이제 내야 되겠지만 뭐 괜찮아, 뭐 내가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 점에서 이제 도스옙스키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 밥을 못 먹고 지금 젖을 못 먹고 우는 것에 내가 오늘 빕스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스테이크를 남긴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물론 빕스도 지금 문 닫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죄에 있어서의 연대의식,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되어 있음,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유죄라는 의식, 이것이 이제 그 도스옙스키의 예민한, 민감한 이제 죄의식이 낳은 하나의 명제라고 할 수 있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이게 그 드미트리에게서는 희극적으로 발현이 됐어요. 보다시피 도저히 못 가겠어.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 드미트리의 이런 순진함, 그 다음에 열광,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테야. 배 고픈 아이들이 없도록, 더 이상 우는 아이들이 없도록 할 테야라고 하는 이 결기, 이제 이거는 되게 의미심장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도스옙스키식의 그런 총체적인 화해의 싹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미트리가 꾸는 이 꿈을 애기 꿈이라고 부르는데, 드미트리의 에피퍼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에피퍼니입니다. 에피퍼니. 지금 뒤집어 놨는데 글자가, 이게 신의 뜻이 눈앞에 나타난다, 현현한다, 이제 이건데, 러브 액츄얼리라고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 있는데, 거기서 그 허랑방탕한 가수가 I had an epiphany,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희극적으로 쓰는 걸 보고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 도스옙스키 학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교적인 의미,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드미트리에게서는 이 애기 꿈이 일종의 에피펀이고요. 신의 뜻이 현현하는 순간이고, 알료샤에게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조시마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꾸는 꿈이 있습니다. 갈릴레아의 가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게 이제 알료샤의 에피펀입니다. 이반은 에피퍼니가 없습니다. 너는 일종의 적그리스도, 분열됐고 너무 반항했고 신한테도 반역했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너는 에피퍼니가 없어. 대신에 너는
에라이 악몽을 꾸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반 앞에서는 이반은 에피퍼니를 보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악마의 주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반에게로 가겠습니다.